인천 구도심의 낡은 골목길, 세월의 덮개가 앉은 말순이네. 분식 간판 아래에서 오말순은 오늘도 새벽 5시 어둠이 채 가시지 않은 시간에 일어나 하루를 열었다. 그녀의 삶은 지난 30년 동안 뜨거운 불과 차가운 설거지물을 오가는 고된 노동 그 자체였다. 그녀의 손은 오랜 세월을 견딘 나무 등걸처럼 거칠고 투박했으며 손가락 마디마디 깊게 팬 주름은 그녀의 고단한 헌신을 여실히 보여주는 훈장과도 같았다. 하지만 그 거친 손으로 만들어내는 떡볶이는 이 동네 사람들이 하루를 버티게 하는 소울푸드였다. 쫄깃함과 부드러움이 살아있는 가래떡, 그리고 매콤달콤한 감칠맛이 완벽하게 조화된 국물은 오직 말순만이 낼 수 있는 수십 년간 쌓아온 손맛의 결정체였다. 30년을 한결같이 이 작은 가게를 지켜온 말순에게 단골 손님들은 단순한 고객이 아닌 삶을 함께 나누는 이웃이자 동지였다. 교복 입고 꿈을 꾸던 학생들은 이제 결혼해서 아이들을 데려왔고 동네 주민들은 국물 한 그릇에 인생의 고충을 털어놓았다. 말수는 손님 한 명 한 명의 사소한 습관, 좋아하는 재료의 비율, 그리고 미세한 삶의 굴곡까지 모두 기억하는 따뜻함을 지니고 있었다. 그러나 말순의 삶의 모든 에너지와 희생은 오로지 외동아들 철수를 향해 있었다. 철수는 사업을 하겠다며 수차례 도전했지만 번번이 처참하게 실패했다. 그때마다 말수는 평생 모은 돈을 쏟아붓고 은행 대출은 물론 심지어 지인들에게까지 고개를 숙여 돈을 빌려 아들의 뒷수습을 도왔다. 그녀의 통장은 잔고가 바닥났고 빚은 눈덩이처럼 불어나 마치 족쇄처럼 그녀의 노후를 옥죄었다. 그녀의 굽은 허리와 시큰거리는 무릎은 그녀의 고통을 묵묵히 증명했지만 그녀는 쉴 수가 없었다. 우리 철수는 분명히 성공할 거야. 그때까지만 내가 버티고 믿어줘야지. 엄마의 희생은 당연한 거야. 이 막연한 희망만이 그녀를 지탱하는 유일한 주문이었다. 철수가 나영이라는 여자를 데려왔을 때 말수는 드디어 아들이 안정적인 가정을 꾸릴 수 있으리라 믿으며 진심으로 기뻐했다. 나영은 단정하고 예의 바른 태도로 말순의 거친 손을 공손히 잡았다. 말순은 전 재산을 털어 작은 결혼식을 치러줬고 이제야말로 그녀의 헌신적인 삶이 보상받을 것이라 확신하며 안도했다. 하지만 행복은 길지 않았다. 결혼 후에도 철수의 사업은 계속 난항을 겪었고 며느리 나영은 거의 매주 가게를 찾아와 돈을 요구했다. 처음에 조심스러움은 사라지고 나영은 당연하다는 듯이 노골적인 압박을 가했다. 어머니, 이번 투자는 정말 마지막이에요. 아주 유명한 분이 보장했어요. 철수 오빠가 밤마다 잠도 못 자고 괴로워하며 자책해요. 어머니, 저희를 외면하지 말아주세요. 이번만 도와주시면 바로 성공해서 어머니를 호강시켜 드릴게요. 어머니의 마지막 소원이잖아요. 며느리가 아들의 고통을 내세울 때마다 말수는 죄책감과 책임감에 시달려 거절할 수 없었다. 그렇게 말순의 삶의 소중한 기념물들이 나영의 손을 거쳐 하나둘씩 사라져갔다. 남편이 끼워준 결혼반지, 시집 올 때 가져온 장롱, 낡은 텔레비전까지 모두 팔려 현금으로 바뀌었다. 말수는 아들을 위해서라면 개인적인 추억이나 물건 따위는 중요치 않다고 스스로를 끊임없이 설득했다. 하지만 빚은 통제 불능 상태로 불어났다. 은행 대출, 카드 빚을 넘어 사채까지 겹쳤다는 소문이 돌았다. 빨간 글씨로 인쇄된 독촉 고지서가 쌓일수록 말수는 질식할 것 같은 고통에 시달렸다. 어깨 위에 세상의 모든 짐을 짊어진 듯한 압박감이 그녀를 짓눌렀다. 온몸의 신경이 곤두서 날카로워져 갔다.
그날 밤 말수는 낡은 가계부를 펼치고 모든 숫자를 다시 계산했다. 아들에게 빌려준 돈과 대신 갚아준 빚을 합산한 금액은 그녀의 상상을 초월하는 절망적인 규모였다. 말수는 가계부를 덮고 고통스러운 탄식을 내쉬었다. 나는 누구를 위해 이렇게 살았는가? 내 삶은 이토록 무의미했나? 이 모든 희생은 잘못된 것이었나? 자책과 후회가 그녀를 짓눌렀다. 밖에서는 늦가을에 찬 비가 세차게 내리고 있었다. 말수는 극심한 심리적, 육체적 고통 속에서 힘없이 눈을 감았다. 그녀의 내면은 이제 더 이상 희생만으로는 버틸 수 없다는 한계점에 도달해 있었다. 다음 날 말수는 몸을 일으켰지만 마음은 여전히 폭풍우 속에 있었다. 가게 문을 열고 떡볶이 국물 맛을 보면서도 이 모든 것을 놓고 도망치고 싶다는 충동과 싸워야 했다. 단골 손님들은 말순의 표정에서 심상치 않은 근심을 읽고 걱정했지만 그녀는 애써 밝은 척하며 고통을 숨겼다. 점심시간이 지나고 가게가 한산해지자 철수와 나영이 들어섰다. 두 사람의 얼굴에는 성공에 대한 갈망과 실패에 대한 극도의 초조함이 뒤섞이며 팽팽한 긴장감이 돌았다. 말수는 불길한 예감에 온몸이 굳어지는 것을 느꼈다. 철수가 침을 삼키고 간절한 목소리로 말했다. 어머니, 죄송하지만 이제 정말 마지막 결단이에요. 이번에만 딱 한 번 도와주시면 이 돈으로 저희는 다시는 어머니께 손 벌리지 않을게요. 이 기회를 놓치면 저희는 영영 일어서지 못하고 거리로 나앉게 됩니다. 저희를 믿어주세요. 나영이 옆에서 거들었다. 이번 투자는 유명 전문가가 보장했어요. 5천만 원만 마지막 자금으로 있으면 모든 게 순조롭게 풀려요. 저희도 더 이상 부탁드리고 싶지 않아요. 어머니의 희생을 헛되이 하지 않을게요. 말수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5천만 원을 내가 어디서 구하라는 거니? 난 이제 정말 가진 게 아무것도 없다. 내 몸뚱이밖에 남은 게 없어. 나영은 기다렸다는 듯 싸늘하게 요구했다. 어머니 집을 담보로 은행 대출을 받으시면 돼요. 어머니 혼자 사시잖아요. 저희가 이자 잘 갚고 성공하면 명의도 저희가 가져와서 어머니를 편안히 모시고 살게요. 어머니를 위해서도 이게 최선이에요. 이 집 때문에 고생하실 필요 없잖아요. 말수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안에 담긴 결의는 그 어떤 강철보다 단단했다. 그건 안 돼. 이 집은 내 삶의 마지막 보금자리이자 유일한 생명줄이야. 집마저 잃으면 나는 정말 길바닥에 나앉는다. 더 이상은 너희를 위해 희생할 수 없다. 나도 살아야겠다. 내 삶도 소중하다. 엄마! 지금 제 인생이 걸린 문제라고요! 어머니는 결국 제가 망하는 꼴을 보고 싶으신 거죠? 엄마한테 제가 뭐예요? 철수는 분노와 원망이 뒤섞인 감정을 폭발시켰다. 며느리는 옆에서 차갑고 계산적인 눈빛으로 말순의 거절 의지를 꺾으려 압박했다. 말순은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지만 이번만은 자기 자신을 지켜야 한다는 절박한 생존 본능에 충실했다. 미안하다. 철수야. 이번만은 엄마도 더 이상 너희를 도와줄 수 없다. 내 삶도 중요하다. 철수는 차갑게 굳은 얼굴로 말했다. 알겠습니다. 결국 어머니는 저희를 버리시는 거네요. 후회하지 마세요. 두 사람은 분노와 증오가 뒤섞인 채 가게 문을 쾅 닫고 나갔다. 말수는 그 자리에 힘없이 주저앉아 자신을 지켜냈다는 안도감과 아들을 외면했다는 죄책감 사이에서 고통스러워했다. 그녀는 몸을 떨며 스스로를 다독였다. 그날 밤 말수는 밤새도록 남편의 사진 앞에서 눈물을 흘리며 다짐했다. 이제부터는 나를 위해서만 살겠습니다. 내 마지막 남은 삶을 지키고 스스로의 가치를 찾겠습니다. 더 이상은 무너지지 않을 겁니다. 이 집은 내가 지킬 겁니다.
그녀는 자신의 내면의 어둠과 싸워 이기기로 결심했다. 며칠 후 양복을 입은 남자 2명이 다시 가게를 찾아왔다. 그들의 표정은 더욱 싸늘하고 위협적이었다. 그들은 철수가 대출을 받을 때 말순을 연대보증인으로 세웠으며 상환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아 강제 집행이 곧 들어올 것이라고 통보했다. 말순은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다. 연대 보증인? 나는 서명한 적 없어요. 이럴 수 없어. 그녀는 절규했다. 남자는 서류를 내밀었다. 작년 철수가 서류 처리에 필요하다며 도장을 급하게 빌려갔던 그 순간이 섬뜩하게 되살아났다. 말순의 이름과 빨간 도장이 찍힌 서류에는 3천만 원의 채무가 명시되어 있었다. 이번 주 안으로 최소 1,000만 원을 입금하셔야 집행을 막을 수 있습니다. 협의할 시간이 없습니다. 곧 법적 절차가 진행될 겁니다. 남자는 냉정하게 경고하고 돌아섰다. 말순은 주저앉아 떨리는 손으로 철수에게 전화했지만 받지 않았다. 다시 걸자 나영이 받았다. 무슨 일이세요, 어머니? 저 지금 정말 바쁜데요. 왜 자꾸 전화를 하세요? 나영의 목소리에는 이제 미안함이나 죄책감 대신 노골적인 적의와 짜증만이 가득했다. 나영아, 이게 무슨 일이니? 연대 보증이 뭐냐? 내가 언제 서명을 했어? 말순은 격분하여 소리쳤다. 나영은 잠시 침묵하다 대답했다. 아, 그거요. 어머니가 5천만 원을 끝까지 안 도와주셔서 저희가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했어요. 걱정 마세요. 어차피 저희가 갚을 거예요. 나중에 지금은 신경 끄세요. 그 말은 말순의 가슴에 꽂히는 비수였다. 말순은 전화를 끊고 아들과 며느리에게 철저하게 기만당하고 이용당했다는 사실에 극도의 배신감과 모멸감을 느꼈다. 말순은 동네 법률구조공단과 복지관을 찾아다녔지만 연대보증 채무는 법적 책임이기에 개인적인 차원에서 도울 수 없다는 절망적인 대답만 들었다. 집으로 돌아온 말순은 벽에 걸린 손녀 은비의 그림을 보고 통곡했다. 그림 속에 할머니 사랑해요라는 삐뚤빼뚤한 글씨. 은비는 그녀가 이 비참한 현실을 버틸 수 있는 유일한 이유이자 희망이었다. 말순은 눈물을 닦고 스스로에게 힘을 주었다. 나는 무너지지 않을 거야. 은비를 위해서라도 이 집과 가게를 지켜야 해. 이제부터는 정말 나만의 삶을 살아야 해. 아무도 믿지 않고 나 자신만 믿겠다. 그녀는 생존이라는 새로운 목표를 가슴에 새겼다. 다음 날 아침 말순은 전에 없던 단단하고 비장한 의지를 안고 일찍 일어났다. 몸은 무거웠지만 마음은 강인했다. 시장에서 신선한 재료를 고르는 그녀의 눈빛에는 절박한 생존 의지와 새로운 시작에 대한 결의가 담겨 있었다. 그녀는 이젠 나 자신과 은비를 위해 살겠다고 끊임없이 되뇌었다. 가게에 돌아와 조리대, 간판, 유리창을 묵은 때까지 벗겨내듯 깨끗이 닦아냈다. 그리고 오래된 레시피 노트를 꺼내 초심을 되새겼다. 그녀는 떡볶이를 만들며 처음 가게를 열었을 때의 순수한 열정을 되찾으려 했다. 그녀의 손길 하나하나에 자신의 삶을 지키려는 정성이 담겼다. 그녀의 떡볶이는 이전보다 더욱 깊은 맛을 냈다. 점심시간 교복을 입은 학생들이 떡볶이를 먹더니 할머니 오늘 떡볶이 진짜 미쳤어요. 역대급이에요. 대체 뭐가 달라진 거예요? 맛이 살아났어요. 하고 환호했다. 말순은 손맛에 대한 진정한 인정을 받으며 오랜만에 진정한 보람을 느꼈다. 그날 오후 단골 손님인 박할머니가 찾아왔다. 박할머니는 말순에게 말순 씨가 제일 부럽. 이렇게 자기 공간이 있고 할 일이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 줄 아냐. 우리는 늙어서 다 외롭지. 말순 씨는 복 받은 거야. 정신 차리고 열심히 해.
말수는 이 작은 가게가 자신의 삶의 의미이자 세상과 연결되는 소중한 고리라는 것을 깨달았다. 말수는 박할머니의 권유를 받아들여 동네 노인정 모임에 나가기로 약속하며 이웃과의 유대를 넓혀갔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외롭지 않았다. 다음 날부터 말수는 더욱 힘을 냈다. 단골이 늘었고 이 동네 숨은 떡볶이 맛집이라는 입소문 덕분에 젊은 손님들이 끊이지 않았다. 하루 20만 원이던 매출이 30만 원, 40만 원, 50만 원으로 꾸준히 늘어났다. 말수는 아들에 대한 미련을 완전히 버리고 오로지 자신의 생존과 삶에 집중했다. 주말 철수, 나영, 그리고 은비가 가게에 들어섰다. 말수는 은비를 따뜻하게 안아주었지만 철수와 나영에게는 냉정했다. 그녀는 자신의 최종적인 결심을 단호하게 전달했다. 엄마는 더 이상 너를 도와줄 수 없다. 집을 담보로 돈을 빌려주는 것도 연대보증을 서는 것도 절대로 없을 거다. 이제 내 인생은 내가 책임져야 한다. 엄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저희는 이제 끝장나요. 철수가 초조함과 분노를 섞어 소리쳤다. 너희가 어렵다는 건 안다. 하지만 엄마도 살아야 한다. 이 집은 엄마의 마지막 피난처다. 너희는 아직 젊으니 다시 일어설 수 있다. 은비도 있지 않니? 아빠로서, 남편으로서 책임을 져야지. 너희의 무책임함에 내 삶 전체를 걸 순 없다. 더 이상은 안 돼. 나영은 화난 얼굴로 벌떡 일어나 소리쳤다. 어머니 저희한테 이렇게까지 냉정하게 대하시면 안 되죠. 평생 자식 뒷바라지 하셨으면 끝까지 책임지셔야죠. 저희에게 빚진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이게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어요. 말수는 눈빛 하나 흔들리지 않았다. 냉정한 게 아니라 나를 살리는 유일한 선택이다. 너희는 너희의 길을 찾아라. 엄마는 엄마의 길을 갈 것이다. 철수와 나영은 분노와 좌절이 뒤섞인 표정으로 가게 문을 쾅 닫고 나갔다. 말수는 가슴이 아팠지만 자신을 지켜낸 용기에 대한 자부심으로 그 자리에 굳건히 서 있었다. 그날 이후 철수와 나영에게서는 어떤 연락도 없었다. 말수는 가게 일에 집중했고 이웃과의 따뜻한 연대 속에서 힘을 얻었다. 매출은 꾸준히 올라 그녀에게 희망을 주었다. 며칠 후 은행에서 연대보증 채무 독촉 연락이 다시 왔고 말수는 더 이상 피하지 않았다. 곧바로 변호사와 상담하여 개인회생 신청 절차를 밟기 시작했다. 동네 이웃들이 서류 작성을 도와주는 등 말수는 혼자가 아님을 깊이 느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우연히 나영을 마주쳤다. 나영은 돈이 없다던 모습과 달리 최신 명품 가방과 고급스러운 옷차림, 쇼핑백을 잔뜩 들고 있었다. 말수는 나영의 위선적인 모습에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나영은 변명했지만 말순이 단호하게 외면하자 그녀의 가면이 벗겨졌다. 그녀의 얼굴은 차갑고 잔인하게 변했다. 정말 그러실 거예요? 좋아요. 어차피 어머니 집 나중에 상속받을 거잖아요? 어머니 돌아가시면 다 저희 건데 왜 지금 안 주세요? 어머니 나이도 많으신데 곧 돌아가실 텐데요. 그때까지 기다리라는 거예요? 시간 낭비하지 마세요. 나영은 노골적인 욕망과 패륜적인 말을 서슴지 않았다. 말수는 충격에 몸이 떨렸다. 내가 정말 그런 사람이었구나. 처음부터 내 집만 노린 거였어. 내가 너한테 해준 모든 것을 무시한 거였어. 용서할 수 없다. 어머니도 현명하게 행동하세요. 저희한테 잘해주시면 나중에 좋은 요양원이라도 보내드릴게요. 노인정 친구들한테 가서 떠들지 마시고요. 괜히 일 만들지 마세요. 나영은 섬뜩하게 말했다. 나영아, 너는 절대로 내 집을 가질 수 없을 거다. 절대로. 내 가게도 마찬가지다. 말수는 마지막 남은 힘을 쥐어짜냈다. 며칠 후 은비가 혼자 가게로 찾아왔다. 엄마 아빠가 무섭게 싸워요. 할머니 보고 싶어서 왔어요. 집이 너무 무서워요. 은비를 집에 데려다 주는데
문틈으로 나영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렸다. 당신 엄마 정말 끝까지 안 도와주실 거예요? 그럼 우리 다른 방법 쓸 수밖에 없어요. 이번엔 확실하게 끝낼 거예요. 당신은 엄마보다 내가 중요하잖아. 선택해. 얼마 후 경찰이 가게를 찾아왔다. 경찰은 철수와 나영이 다수의 노인을 상대로 투자 사기를 저질렀다는 사실이 확정되었다고 알렸다. 피해자는 12명, 총 피해액은 3억 원이 넘었다. 나영이 주도했으며 철수도 명백한 공범이었다. 말수는 충격에 몸이 굳었지만 이내 정신을 차렸다. 경찰은 말순에게도 연대보증 사기로 고소할 수 있으며 곧 체포영장이 발부될 것이라고 했다. 말수는 슬픔을 삼키며 힘겹게 물었다. 은비는 손녀는 어떻게 되나요? 그 아이는 아무 죄가 없는데. 경찰은 말순에게 양육 의사가 있다면 우선권이 있다고 조심스럽게 말했다. 말순은 눈물을 닦으며 단호하게 말했다. 그래야죠. 은비는 제가 키워야죠. 저는 은비를 지키고 제가 잘못 살았던 삶의 무게를 이제부터라도 바로잡아야 합니다. 이 집은 은비와 나를 위한 곳이 될 겁니다. 내가 책임질 겁니다. 일주일 후 재판이 열렸다. 말수는 방청석에 앉아 철수와 나영이 피고석에 앉은 모습을 지켜봤다. 철수는 고개를 들지 못하고 눈물을 흘렸다. 검사는 나영의 계획적인 범행 수법과 사치 생활, 그리고 노인 대상의 악랄한 사기 행각을 철저히 증거로 제시했다. 피해자들의 눈물 어린 증언이 이어지면서 법정은 슬픔과 분노로 가득 찼다. 나영은 억울함을 주장했지만 검사는 나영의 휴대폰에서 발견된 충격적인 메시지를 공개했다. 늙은이들은 쉬워. 눈물 몇 방울이면 돈 다 내놔. 시어머니 집까지 빼먹으면 대박이야. 등의 내용은 나영의 잔혹한 본심을 드러냈다. 철수는 충격의 나영을 바라보며 통곡했다. 판사는 엄중하게 판결을 내렸다. 피고 나영에게 징역 7년, 피고 철수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또한 피해자들에게 총 3억 5천만 원을 연대하여 배상하라고 명했다. 철수는 오열하며 말순에게 엄마, 제가 정말 죄송합니다. 어리석었습니다. 라고 외쳤지만 말순은 고개를 돌렸다. 그녀는 이제 그들의 어둠에 미련을 두지 않기로 했다. 재판 후 말순은 곧바로 은비의 양육권을 신청해 승인받았다. 나영의 친정에서 방치되던 은비를 데려오는 날, 말순은 손녀를 꼭 껴안으며 말했다. 이제 할머니랑 같이 살자. 우리 은비. 할머니가 이 집을 지키고 너를 지킬게. 절대 너를 혼자 두지 않을 거야. 이제 우리 둘이 행복하게 살자. 무서워하지 마렴. 은비는 할머니의 품에 안겨 안도하며 울었다. 가게에는 근처 대학생 수진이 아르바이트를 하러 왔다. 수진은 활기찬 에너지로 가게에 생기를 불어넣었고 SNS 홍보 덕분에 가게는 젊은 손님들로 붐볐다. 매출은 꾸준히 올라 하루 100만 원을 넘기는 날도 잦아졌다. 말수는 수진에게 레시피를 전수하며 미래를 준비하는 기쁨을 느꼈다. 말순의 개인회생 인가도 났다. 변호사의 도움으로 채무가 크게 줄었고 가장 소중한 집도 지킬 수 있게 되었다. 말수는 그동안의 고통이 눈 녹듯 사라지는 것을 느끼며 벅찬 안도의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마침내 경제적, 정신적 독립을 쟁취했다. 말수는 새로운 시작을 기념하며 가게 이름을 말순인의 분식에서 봄바람 분식으로 바꾸기로 했다. 은비가 직접 그린 디자인으로 새 간판이 달리는 날, 동네 주민들과 단골들이 모두 모여 축하해 주었다. 철수와 나영에게 피해를 입었던 피해자들도 찾아와 말순 덕분에 용기를 얻었고 배상금을 돌려받게 되었다며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전했다.
말수는 그들과 함께 작은 나눔 행사를 기획하기도 했다. 저녁 무렵 말수는 은비와 수진과 함께 새 간판을 올려다봤다. 봄바람 분식. 따뜻한 글씨가 밤하늘 아래 환하게 빛나고 있었다. 말수는 은비의 손을 잡고 미소 지었다. 나영과 철수는 스스로 선택한 어둠 속에 갇혔지만 말순의 삶에는 이제 손녀의 맑은 웃음소리와 이웃들의 따뜻한 연대로 가득한 새로운 봄이 시작되고 있었다. 그녀는 비로소 자신을 위한 그리고 손녀를 위한 진정한 삶을 살게 되었다는 확신을 가졌다. 그녀의 얼굴에는 깊은 주름에도 불구하고 잔잔한 평화가 깃들어 있었다.